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따라 출석률이 너무 저조하네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뜻인가? 왜, 무슨 이유인가? 자, 오늘서부터는 교재가 136쪽이겠고요. 136페이지. 자, 9절 보시면 돼요. 9절. 구절에 보시면 이제 겸업제한 등이라고 되어 있고 법은 이제 14조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개공들의 업무가 어떤 업무냐 그 범위를 본다는 그런 얘기인데, 자, 이제 겸업제한이라는 얘기는 책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우선은 단원 자체가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의 범위라고 얘기를 해요. 업무의 범위다. 범위인데, 이 범위가 무슨 범위를 얘기하냐면, 이 범위라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를 합한 그런 개념인 거예요. 중개자를 붙여가지고 중개 업무의 범위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같이 한다는 거죠. 겸 업무의 범위로 나눠지게 되는데, 다시 우리가 여기서 중개자 붙였을 때 합쳐서 업무라는 거니까, 그럼 중개자를 붙였을 땐 다시 어떤 걸 나눌 수 있을까? 근데 그 속에 다시 또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중개할 수 있는 대상 물건의 범위, 물건의 범위가 있고, 그 다음 중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로 나눠지는 거고, 그럼 같이 한다 뜻인데 겸업이라는 거죠. 같이 할 수 있다. 그 겸업이라는 것은 사람별로 나눠가지고 법인이 있고, 그다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부칙상 개공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좀 범위를 먼저 일단 구분을 해보세요. 한번 여기서 자, 업무의 범위 이렇게 말하면 두 가지를 포함한다는 거죠. 첫 번째가 중개 업무, 두 번째가 겸 업무, 합쳐서 업무로 집어넣었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다음 중개 업무라는 것은 다시 나누면 그 속에 두 가지 물건과 지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범위를 세분해 보니까 하나, 둘, 셋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이걸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개공이라는 그 개공의 종류가 모두 세 사람이 있어요. 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있고, 그 다음 부칙상 개공도 있거든요. 있을 때, 이 사람별로 범위가 다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그걸 알자, 그런 취지예요. 같으냐, 다르냐. 우선 먼저 그럼 이제 물건이라고 할 때, 물건은 중개 대상물을 말하는 거니까, 중개할 수 있는 물건,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자, 부동산인데 이것은, 자, 누가 되었던 그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 물건의 범위는 개공 세 사람 있지만, 그 개공과 종별과 관계가 없이 이제 동일하다 그래요. 동일하다. 똑같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 그런데 지역은 차이가 있어요. 지역은 둘을 나누면 이렇게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 저 우리가 배웠던 대로 법인과 공인중개사 이 사람들은 업무 지역이 어디였었어요? 전국이죠. 전국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칙상일 때만 다르죠. 이 사람은 원칙은 전국을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원래 그가 하고 있었던 그 사무소를 관할하고 있는 근데 시도 내밖에 안 되죠. 이 시도라는 뜻은 이제 특광도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도 내밖에 안 될 테니까 남양주에 사고 있던 부칙상 개공이면 어디 것만 중개한다 그랬어요? 어디 것만? 남양주가 아니라 경기도라고 그래야지. 경기도. 시도라는 건 특별시, 광역시, 도를 말하는 거니까 특광도. 자, 이게 원칙이란 말이죠. 원칙. 그 원칙이니까 만약에 자, 남양주에 있던 부칙상 개공이 서울시권 중개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서울시권 중개했다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법이 위반되겠죠. 그러면 다른 걸 중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중개하면 어떤 처분받고? 다른 타도가 중개했다면 업무 정지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업무 정지. 그런데 그게 이제 원칙에 따를 테니까 원칙엔 또 뭐가 있을까요? 예외가 또 있겠죠. 예외. 예외라는 게 바로 뭐냐? 그게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다가 세 가지가 돼야 한다 그랬었죠. 첫 번째 뭐 하고 회원으로서 가입이 돼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정보망을 이용한다면, 세 번째 정보망에 공개된 것은 전국을 다 할 수 있다 이랬던 거예요. 그죠? 예외라고 했던 게 예외 세 가지가. 그럼 여기서는 어쨌든 이제 원칙은 시도 내밖에 안 되는 건데 예외가 있다는 뜻이었겠고, 자, 그 다음에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용한다면 전국을 다 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이 세 단어가 다 들어와 있으면 가장 맞는 거지만, 자, 가입이라는 단어 있고, 요렇게. 자,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넣었어요. 이용이 빠져 있고, 가입과 공개밖에 없죠. 그래도 맞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어차피 이제 가입이라는 속에 이용이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 그럼 좌우지간 공개라는 단어만 들어가 있으면 맞다는 뜻이에요. 요게 이제 그 물건 두 개 얘기한 거고, 요거 잠깐 책을 정리하신다 그러면,
책은 어디 가면 되냐면요. 우선은 이제 조금 뒤로 가서 141쪽에 있어요. 141쪽. 그 3번을 보면요. 그 141쪽에 3번 취급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라고 되어 있어요. 1번을 보죠. 공인중개사 법령은 종별에 따라 중개 대상물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랬어요. 제한하고 있지 않으니까 셋째 줄 끝에 보시면 기공 취급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동일하다. 같다 그랬죠. 동일하다.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다. 그럼 일단은 정리된 것이고 왼쪽 140페이지 2번으로 오시죠. 업무 지역. 업무 지역인데, 1번은 법인과 공인중개사 두 사람을 묶어놨어요. 법인과 공인중개사. 그 둘 다 1번, 2번. 둘 다 어디라고 써 있어요? 전국이라죠. 전국이다. 그냥 그래 2번이 부칙상 개공은 다릅니다. 원칙 예외로 나눠져 있죠. 원칙은 첫 줄에 보세요.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지하고 있는 특광도 관할구역으로 하며, 시도라는 뜻이죠.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 대상물에 한해 중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시도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외로 내려오니까 첫 줄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그다음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 당해 정보망이 공개된 것은 그 외의 것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국을 다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 세 가지였죠. 가입, 이용, 공개 세 가지 다 들어가 있을 때 중개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럼 지금 보니까 여기서 중개자를 얘기했을 때 물건 범위는 같지만 지역은 다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겸업이라는 얘기인데, 겸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가셔야 돼요. 136쪽 앞으로 가시면 이제 겸업 제한 등이라고 보였고 법률 14조라고 써 있단 말이죠. 우선은 여기는 이제 사람별 구별해 보니까 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있고 부칙이 있는데 이 사람별로 구별을 하셔야 돼. 차이가 있나 없나? 일단 법인들은 지금 책 보다시피 이 사람들은 이제 법률 14조에 그 범위를 딱 규정해 놨어요. 이렇게 모두 몇 가지였다 그랬죠? 보니까 6가지였죠? 6가지. 자, 법인들 이거 뵙기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외엔 못하는 거다. 다른 건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법인들은 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6개 외엔 못하니까 만약에 타 업을 영위했다면 그것은 곧 법이 위반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처분받고? 여기 이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법인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6개밖에 안 되고 다른 건 할 수 없다 하면 그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어떤 거냐는 걸 우리 지난번에 봤거든요. 그럼 지금 책을 보니까 이제 그게 법인인 개공의 업무 범위라고 써놨단 말이죠. 자, 이제 그럼 1번에 보면 개공이 중개업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니까 1번은 빼고 중개업은 고유업이니까 2번 동그라미에 중개업 이외에 가능한 업무라고 써놨죠. 거기 이제 기업부터 해서 기업림부터 해서 비업까지가 겸업이에요. 6가지가. 이건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이긴 한데 한 번 또 나온 거잖아요. 6개에서 자, 기억이 보시면 이제 도배업체의 속이었었죠, 이거. 도배업체 속에. 그다음 이제 니은과 디귿은 공통점에 따랐죠, 둘 다. 자, 둘 다 대행자부터 붙었다 그랬어요, 그죠? 분양대행, 관리대행. 그다음 둘 다 뭐와 뭐에 대해서만 해요?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만. 지난번에 수업할 때 그랬었죠? 대행자를 빼면 틀리고, 그다음 주택 상가뿐이기 때문에 뭐 토지나 뭐 농업용, 공업용 그럼 틀렸다고. 그게 쓴 거고. 그다음 리1번 그게 뭐였어요? 부동산 컨설팅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랬죠. 컨설팅업. 그다음 미음번이 이제 일명 프랜차이즈업인데 그걸 누굴 상대한다고요? 개공을 상대한다고요. 근데 개업자를 빼고 그냥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그럼 틀렸다고 그랬고. 그다음 이제 비읍번이 이제 뭐 경매 업무에 대한 뭐 매수 신청 등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지난번에 봤던 거니까 일단 6개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법인들은 지금 6개를 규정해놨기 때문에 그거밖에 못하는 거고, 그거 외에 못하는 거다 알 수 있는데, 요 둘은 개인이에요, 개인. 그럼 한 장을 더 넘기면. 이제 그 139쪽을 가면 양가로 3번을 보세요. 양가로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 써 있죠. 첫 줄. 자, 공인중개사 개공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겸업의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대요. 제한이 없으니까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제한이 없다고 했다면 결론적으로 자, 공인중개사 또한 법인거 6개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겠죠, 그죠? 가능하겠죠. 그다음 어떤 것도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걸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뜻이에요. 타업을 영위해도 된다 이거죠.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부칙상 개공은 또 어떨 것인가? 한 장 더 넘겨서 140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부칙상 개공이라고 써놨는데 거기서 첫 줄에 똑같이 써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어떻답니까? 동일하다. 똑같다는 거죠. 동일하다. 다만 그가 뭐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경매 업무는 못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부칙상 이 사람도 공인중개사와 같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6개 중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매 업무는 빼야 되죠. 그래서 이제 경공매 업무는 이건 제외가 돼야 돼요. 제외된다.
그럼 범위를 구분을 지으니까 보세요. 이게 결론이 다 나온 건데, 지금 했던 게 뭐냐면 어떤 업무의 범위를 볼까 했는데 크게 두 개 따랐어요. 중개 업무라는 것도 겸업 이렇게. 중개 업무는 물건과 지역이고, 물건은 다 똑같고 지역은요. 이 두 사람은 전국이고 이 사람은 시도밖에 안 되지만 예외가 있고 이렇게. 그다음 겸업일 때는 법인들은 몇 가지? 6개. 그거 왜 못하는 것이고, 공인중개사는 그거 할 수 있고 다른 거 해도 되고, 부칙도 되지만 경매는 빼고. 그럼 정리해 본다 그러면 이 범위가 제한이 된다든가 구분이 되는 사람은 두 사람이죠. 법인하고 부칙상 계곡만 구분돼 이렇게, 그죠? 이걸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범위가 제한된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제한을 두고 있는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고. 자, 넘어가시면 이제 그 다음 10절 가세요. 142쪽이에요. 142쪽. 자, 계곡등 교육이 나오죠? 교육도 한 문제는 출제합니다. 교육이 네 가지가 있죠, 보니까. 자,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1번에 무슨 교육이 있어요? 실무 교육이 있고,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144, 2번 연수 교육이 있고, 145, 3번 직무 교육이 있고, 그 다음 당기시면 146쪽에서, 이제 이게 사고 예방 교육이라고 그래요. 사고 예방 교육.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네 가지 있는데, 이제 일단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여러분들 책을 보시되, 저는 그냥 이걸 묶어 정리할 테니까, 이제 우리 법에 의한 계공 등에 대한 교육제도 이렇게 얘기하면, 자, 네 가지가 있어요. 금방 보신 것처럼. 자, 실무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연수 교육이 있고, 그 다음 직무 교육이 있고, 네 번째가 사고 예방 교육이 있는데, 자, 책은 알아서 보시고요. 그 내용이 다 있을 테니까. 자, 일단 네 개 교육을 놓고 볼 때, 실제 하는 교육은 요 세 가지예요. 그건 하고 있지 않는 거고, 요거는. 요 세 가지, 실제 하는 교육은 세 가지다. 그럼 정리했을 때 비교해야 돼요. 누가 교육을 시키느냐, 누가 받는 교육이며, 언제 교육을 받고, 언제 받아야 되느냐와, 몇 시간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이 무엇이고, 그 다음 미리 통지가 돼야 돼요. 사전에 통지가 돼야 되고, 안 받으면 어떤 제재를 받냐가 되죠. 이렇게 줄을 쳤다고 이해하시고. 자, 실무교육은 누가 시켰어요? 이거 교육을 누가 시켜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시키죠. 연수교육은 누가? 역시 시도지사가 교육의 주관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직무교육은 누가? 이건 시도지사하고 또 누가? 등록관청도 교육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자, 사고예방 교육은 누가? 이건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 다음 등록관청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에 의한 지도 감독원자라고 부르면 돼요. 자, 그럼 이 교육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 누가 받는 교육이다? 실무교육. 누가 받아야 돼요? 등록을 신청하겠다는 사람이 받는 거죠. 그죠? 자, 누구까지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겠다는 사람도 받는 교육이에요. 연수교육은 누가 받고? 그 실무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받는 교육이죠. 다시 이게. 그러니까 자, 등록 신청자가 뭐가 됐을까요? 개공이 됐겠죠. 그 다음 또 누가 뭐가 됐을까? 소공이 되었겠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대로 내려와서 받는 교육 그 얘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직무교육은 누가? 이건 중개보조원이 되겠다는 자가 받는 교육이고, 그 다음 사고예방교육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 이러면 돼요. 등자니까 다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자, 언제 받죠? 교육을? 이수시기를. 실무교육은 자, 등록 신청하는 날, 고용 신고하기 전 얼마예요? 1년 이내에 받죠. 1년 내. 그 다음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받고 매 2년마다 받는 교육이 연수교육이에요. 그 다음 직무교육은 이건 중개보조원 되겠다는 자기 때문에 역시 그 친구가 고용하겠다고 하는 고용신고일 전후로 1년 내에 받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 사고예방교육은 아직 안 하니까 규정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다음 무슨 교육 받죠? 교육 내용이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와 경영 실무 그리고 윤리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죠? 연수교육이면 첫 번째만 틀리다 그랬죠. 그때 법률 지식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대한 변경 사항과 요 두 개는 같잖아요. 네? 두 개 실무교육과 똑같은 내용이고, 여기. 그 다음 직무교육은 뭘 받고?
직업 윤리에 대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교육 내용이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다음 미리 통지해 줘야겠죠. 그죠? 통지하는 교육은 두 가지. 뭐와 뭐? 미리 통지해 줘야 된다. 교육하겠다고. 어떤 교육, 어떤 교육? 연수교육. 교육하기 얼마 전까지? 2개월 전까지요. 그죠? 2개월 전까지 통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사고 예방 교육도 통지해야 되죠. 이것도? 며칠 전까지? 교육일 10일 전까지 통지가 돼줘야 되고, 그 다음 교육 안 받으면 이제 처벌할 경우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연수 교육이죠. 그죠? 이거 안 받으면 어떤 벌칙?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누가 처벌한다 그랬어요, 이거? 시도지사가 처벌한다 그랬죠, 이렇게. 요게 교육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책을 백날분 뭐 할 거예요? 응? 머리 안 돌았으면 말짱 도루묵이잖아? 책이 앞머리 줄을 치고 한번 뭐 할 거예요, 이거? 이게 정리가 돼서 머리 돌았어야 되지. 이 안에서 3문제인데, 지금. 책을 안 보려고 했더니만 보긴 봐야겠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없단 말이죠, 지금. 자, 143페이지 보시면 실무교육 보세요. 실무교육은 일단 누가 시킨, 맨 위에 1번. 실시기관 누굽니까? 시도지사. 대상자 누구예요? 자, 대상자, 등록 신청자와 소속공인 중개사가 되겠다는 자죠. 두 사람. 3번 내려오시면 시기 언제 받죠? 1번. 신청일 전 1년 이내. 그 다음 3번 소공이면 고용신고일 전 1년 내. 넘겨서, 교육, 이제 면제될 경우가 있을 테니까 만약에 자 교육받고 나서 업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 폐업했답니다. 폐업한 다음 1년 내에 등록을 다시 합니다. 그럼 교육받을 필요 있어요? 1년 내니까 받을 필요 없겠죠? 그 다음서 교육 내용과 시간 보세요. 교육 내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저 끝에 법률, 지식, 중개와 경영 실무, 직업 윤리. 교육인 내용이고, 교육 시간은 28, 32. 그게 제일 길죠? 여기 시간 안 썼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28, 32. 그 다음 연수교육이 12, 16, 그 다음 직무교육이 3, 4였거든요. 자, 그 얘기요. 그 다음 또 연수교육은 이제 똑같죠. 누가 시킨다고 됐어요? 시도지사가 교육기관이고, 대상자는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과 소공 두 사람. 그 다음 언제 받죠? 시기와 통지가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통지는 미리 통지 줘야겠죠. 언제 정도까지? 2개월 전까지.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은 법과 제도 변경 사항인데 그 중개와 경영 실무라는 것과 지금 윤리는 아까 실무 교육과 같죠? 그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만. 실무 교육은 뭐 법률 지식, 연수 교육은 법과 제도의 변경 사항. 교육 시간 12, 16. 그다음 3번 직무 교육 올라오니까 직무 교육 실시 기간 누구라고 써놨어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둘 다 할 수 있죠. 그다음 대상자가 누가? 중개 보조원이 되겠다는 자가 언제? 역시 신고하기 전 1년 내에. 교육 내용이 하나밖에 없죠? 직업 윤리, 교육 시간 3 내지 4. 이렇게. 그럼 이 세 가지가 실제하는 교육이라 그 말이에요. 실제하고 있는 교육이다. 그러니까 시험 나올 때 이 세 가지를 내겠죠. 그러니까. 주로 시험 출제하는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요거하고 요거. 이 두 가지가 시험 나오는 거라 이거지,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교육 지침에서는 줄을 거시면 되겠어요. 교육 지침은 누가 수립한다? 거기 맨 위에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것이고, 지침 내용이 뭐냐 보시면 1번, 2번, 3번을 묶었죠. 공통단어가 교육이라는 공통단어 있죠. 그래서 목적, 대상, 과목, 시간, 목대, 과시, 그 다음 강사, 그 다음 수강료, 6번에 학사, 운영. 이건 외우셔야 돼. 그래서 교육, 목적, 대상, 과목, 시간, 강사, 수강료, 학사, 운영. 암기가 돼야 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그게 뭐냐? 사고 예방 교육이에요. 사고 예방 교육. 146조. 그럼 사고 예방 교육은 누가 시키냐면 이제 맨 위에 1번 보니까 다 있어요. 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묶어갖고 이제 지도 감독권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 누가 받는 교육이냐? 밑에 보시면 개공등 그랬죠. 자, 개공등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돼요. 이거는 뭐 직원들 전부 다, 뭐 고용인 전부 다.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하겠다면 미리 통진 또 해줘야 되겠어요. 자, 2번 동그라미 세 번째 줄 끝에 있죠. 언제? 교육일 10일 전까지. 미리 알려줘라. 그 얘기예요. 알려줘라. 여기까지가 교육 내용인데 교육으로 매번 한 문제를 출제한단 말이죠. 하니까 요 네 개 교육끼리 이렇게 비교해놔서 여기 정리가 되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3순환 거의 끝나가잖아. 그죠? 이제 오늘이 4주차 수업이거든요. 딱 절반 지났어요. 그럼 다음 달 4월 달 4번 더 하시면 이제 3순환 다 끝난다고요. 그럼 이런 진도는 한 번밖에 더 할 기회가 없어요. 이제 5, 6월 달. 그때는 기본수도 안 써요. 문제집, 요약집 갖고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커진다고요. 매번 이건 축지가 되셔야 되고, 교육 이게 세 번째 얘기하는데 이렇게 정리가 안 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제 우리가 절반 왔어요. 벌써. 이번 순환도. 오늘이 4주차니까 절반 왔고, 4월달 4번 더 하시면 3순환 다 끝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론 진도는 한 번의 기회밖에 안 남았답니다. 5, 6월달. 그거 끝나면 더 이상 이론 수업 안 한다고요. 시험 보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론 수업 마칠 때까지 암기하는 거 돼 있어야 되고, 암기하는 거 돼 있어야 되고,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이 들어갔을 때 안 힘들어요. 이런 수업 이제 6월이면 다 끝날 텐데 6월 말까지가 암기사항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문제 풀이 가서 아주 힘들어요. 그때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때 가서. 그건 어느 학원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잘 따라오다가 이론 수업 딱 끝났어. 이제 문제 풀이 딱 들어갔는데 막 다 그래. 어느 학원이나. 딱 들어가면 한 30%가 쭉 빠져버려요. 인원수가. 왜 빠지나 보니까 그때 또 이사 가는 사람 엄청 많아 또. 이사 간다고 그래. 학원에 와서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다 그러면서 나 하고 못 나오니까 그 돈 돌려주세요 이렇게 온다고. 무슨 이사를 가기는. 다 그냥 사는 거지 거기. 그리고 왜 그래?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그런데 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것 같은 거야. 다른 사람 막 대답하는 거야? 그 나만 모르는 것 같으네? 난 안 되겠나 보다. 나 이거 포기해야지. 그때 포기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보통 평균 30%예요. 학원마다 거의. 그만 못 따라오니까 그만둔다고. 그렇지 않으려면은 여러분 그때 안 흔들리고 따라오려고 그러면 이론 수업 마칠 때까지는 완벽히 안 돼도 정리가 돼야 되고 외우는 게 어느 정도 돼 있어야 안 힘들게 따라올 수 있어요. 그게 안 됐으면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때 못 따라가요. 문제풀이 할 때. 그런데 못 따라오니까 짜증나죠. 힘들죠? 학원 오기 싫죠? 그럼 하루 이틀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학원 안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 시험이라는 게 이제 항상 어느 경우 마찬가지인데 100명이 딱 앉아서 처음에 이제 요이 땅 했잖아. 스타트 했잖아요. 100명 다 시험 보러 가느냐? 절대 안 그래. 아무리 많이 가봤자 60%야 거기서. 단언컨대 이건. 제가 21년째 수업하는 게 매번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발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정말 간절히 바라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이런 수업 맡을 때까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힘들다고요. 본인 스스로가 포기를 해버려요. 나 안 되겠다. 그만두겠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안 되시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안 되려면 이제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4월달 수업 맞추면 5, 6월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렇게 못 한다고요. 막 빨리 나가, 그때는. 요약집이니까. 그리고 문제를 막 풀어가면서 간다고, 이렇게. 그럼 자세하게 할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 순환의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4월 말까지 이제 이론 진도 상에서 가장 자세히 할 때가 여기 마지막인데 이때까지 정리가 안 돼 있으시면 힘들어요, 아주. 굉장히 애를 먹어 중도에 그만둘 경우도 생길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충심으로 조언을 드리는데 4월 말까지 정리가 되시고 일단은 좀, 근데 5, 6월 달에는 암기사항이 좀 외워져야 문제풀이 할 때 안 힘들게 따라올 수 있지. 그때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중도에 그만두면 얼마나 그렇잖아, 그죠? 그럴 일은 없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시작해서 끝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끝을 보고 만약에, 되든 안 되든 끝은 봐야 할 거 아니겠냐고. 우리가 끝까지 가서. 안 될 수도 있지, 물론 그거야. 근데 어쨌든 가긴 할 거 아니에요, 시험장까지. 근데 그렇지도 않고 중도에 포기하는 게 얼마나 그게 참 말도 안 되고 억울하고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 절대, 그건 정말 인생 실패한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실패한 거라고, 그거는. 저중에 가야 할 거 아니야, 끝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시험장까지는 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거기에 우린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지, 뭐. 우리 사람이라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일을 악물고 해보긴 할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쵸? 시험장까지는, 그죠? 자,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맨날 떨어지면 어디 가자 그랬어요? 한강 가야 되는데, 그걸 알아서 가시기로 하고, 제가 모시고 갈 수는 없으니까 알아서 가시기로 하고, 거기 안 가려면 일을 악물고 해보긴 하잔 말이에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 이제 그럼 넘어가시고 하고, 그 다음에 고용인 갈게요. 11절입니다, 이제. 고용인인데, 고용인도 한 문제 출제한다고요. 우선 이제 고용인은 누군지 아실 테니까 직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직원들인데, 자, 고용인의 종류가 누가 있어요? 소속 공인 중개사하고 중개 보호전 두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넘겨보시면 여기 필요 없겠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48쪽에서 2번부터 가시면 돼요. 저희들 고용했어요. 그럼 이제 고용 신고해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 있죠? 고용 신고와 종료 신고가 있습니다. 자, 먼저 2번으로 들어오시죠. 신고 기간 써 있어요. 뒤에 여기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건데,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둘째 쭉 끝에 보시면 언제까지?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고용 신고해야 되고요. 그럼 며칠 그런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니까 며칠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 니은 내려오시면 니은 동그라미, 자, 이건 이제 고용관계 종료 신고인데 해고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기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등을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그랬죠. 해고했다 그런 얘기겠죠. 고용관계 종료된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신고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용신고와 종료신고인데 고용신고는 그냥 업무 개시하기 전, 종료신고는 10일 내 이렇게 날짜를 구분하시고 그럼 둘 다 개공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개공이 그 신고 둘 다 안 했다면 3번 동그라미 맨 밑에 줄 뭘 받는데요? 업무 정지예요. 둘 다 안 하면 업무 정지를 받는다 하는 거 기억해야 되는 거고 오른쪽 양식은 뭐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럼 넘어서 이제 150페이지 가시면 이제 그 고용인 때문에 이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지는데 어떤 책임을 지느냐? 여기서 이제 고용인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책임이라는 게 이제 근거가 법률 15조 2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또 고용인이 했던 그 업무상 행위는 이꼬르 자 그를 고용한 개공 행위로 본다 그래요. 본다 간주한다 그죠?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떤 책임을 지느냐? 세 가지를 다 져야 돼요. 민사상 책임도 져야 되고 형사 책임도 져야 되고 이제 행정상 책임도 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 다 이건 고용인이 한 거예요. 다. 근데 책임은 업자가 다 져야 돼요. 민사라는 얘기는 이제 고용인이 했는데 그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됐을까? 원인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원인. 물론 이 행위 속에 이제 뭐 일부러 그랬던 이제 과실이었던 실수가 있던 간에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럼 이제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 이제 의뢰인들에 대해서 자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이 손해를 물어줘야 할 책임을 져라.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라는 뜻이고 물론 이건 이제 1차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정리 보니까 행위는 고용인이 했어요. 그런데 돈 물어줄 건 일자 먼저 업자가 물어줘라 이런 말인데 그럼 책임을 구분하면은 자 얘는 지가 행위를 한 거니까 얘도 책임이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과실 책임을 진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자 개공이라는 사람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지금 근데 고용한 죄밖에 없어. 그런데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때 지는 책임을 이제 무과실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를 해요. 무과실, 과실, 무과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사의 문제일 때 자 직원과 그를 고용한 이 개공, 고용주 이 둘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지 않았지만 부진정, 네가 하지 않았지만 연대에서 그 빚을 다시 말하면 이 손해를 갚아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라고 하는 건데 이 부진정 연대 채무 용어를 좀 보셔야 돼요. 용어를. 네가 하지 않았지만 연대 책임져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일단 이때 피해자, 그 사람이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물어달라고 배상을 요구할 텐데 이때 누구한테 요구하면 될 것인가? 이때는 누구한테는 관계없어요. 개공한테도 되고 고용한테도 되고 이때 그래서 이제 자 선택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택적으로. 그리고 자 이 사람은 물어주니까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물어주니까 억울하겠지. 억울하니까 일단 책임지고 나서 이 고용인 상대에서 뭘 행사할 수 있다? 예, 구상권. 다시 물어내라고 해서 이제 구상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요 내용이 민사 문제예요. 요게 다 하고 나서 책 볼게요. 자, 이제 민사라는 건 대신 돈을 물어줘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 형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역시 이제 고용인이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어떤 행위냐 우리 법률 48조와 49조란 법조항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뭐냐면 이제 형벌이 규정되어 있는 법조문이에요. 형벌. 그럼 48조에는 뭐가 있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 다음 49조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가 규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위반했대요. 그러면 둘 다 벌을 줘요. 둘 다. 자, 그 행위를 했던 고용인이야 뭐 당연히 행위를 한 거니까 뭐 징역을 할 수도 있고 벌금도 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자, 그를 고용했다는 그 개공도 따라 벌을 준다고요. 따라 벌을 주는데 이때 어떤 벌을 따라 받느냐? 이제 징역은 안 살아요. 이제 벌금형을 받게 돼요. 벌금형만.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거는 어떤 경우가 되었던 징역형을 과할 수는 없다. 벌금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벌금 받게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이게 항상 벌금 물 것인가? 아, 그건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람이 평소에 그 직원들을 관리 감독을 잘했어. 그럼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면책 규정도 있다 이거죠.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뜻도 있고 그렇게. 그다음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게 있었는데 자, 만약에 이때 금액이 얼마일까? 300만 원 이상을 선고됐다고 치자 이거지. 이랬을 때 이 내용 자체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게 이런데 법률 10조 결격 사유에 걸리게 되는 거냐 그 문제예요. 그렇지만 요거는 여기 해당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 결격사라는 것은 개공 본인이 한 잘못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건 양벌 규정인데 요거에서 관계없어요. 그래서 자, 행위는 고용인이 했겠지만 양쪽 둘 다 벌을 주겠다. 그래서 이걸 일명 뭐라고 하느냐면 법률 50조에 있는 양벌 규정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양쪽 다 벌을 주겠다. 자, 정리해보니까 행위가 고용인이 했어요. 형벌 위반했대요. 그럼 걔도 벌 주고 개공도 벌금 따라 물어야 되고, 그런 얘기고. 모두 행정책임이라는 이야기는 마찬가지예요. 얘네가 또 했대요. 행위를 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행정처분을 해야 될 사유에 해당이 된 거죠. 무슨 소리냐면 어떤 걸 취소하거나 정지해야 될 일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럼 이제 누가 했을까요? 문제인데, 그자가 소속 공인중개사면 자격증이 있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겠어요? 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고 자격을 정지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개보조원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처분은 못해요. 그럼 문제는 그들한테 하겠지만 이제 그를 고용하고 있는 개공한테도 처분을 하겠다는 취지예요. 저거는. 그래서 개공일 땐 뭐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겠고 업무를 정지할 수도 있겠지,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원인 제공자가 다 고용인이잖아, 싹 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돈 물어줘야 되죠, 벌금 따라 물어야 돼요, 등록증 뺏겨요, 이런 일이라는 소리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를 다 합친다는 얘기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쪽에서 시험을 하나 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책을 돌아오시면 자, 이제 그 150페이지 보고 있어요 우리가. 자, 큰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상 책임 해놓고 왜 책임을 지는 거냐? 1번 업무상 행위라 써놨죠? 1번 동그라미, 그게 법의 근거예요. 법 15조 2항에 하면 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그게 이제 근거예요. 법의 근거. 자, 근거를 두고 책임을 지라는 소리죠. 어떤 책임을 지느냐? 세 가지. 이제 민사, 형사, 행정 다 지는데 양거로 2번 내려오세요. 민사상 책임. 그러면 고용인은 지가 행위를 한 거니까 지도 책임이 있겠죠? 그게 고용인의 민사 책임 말하는 거고 있고요. 그 다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른쪽 2번이 중요한 거죠. 자, 개업공인중개사 민사상 책임 해서 이제 그 2번 보세요. 2번에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입힌 경우에 그를 고용 개공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놓이게 된다. 자, 부진정, 네가 안 했어도 연대에서 물어줘라 하는 뜻이에요. 부의된다 해서 따라서 중개의뢰인은 피해자겠죠. 그러니까 자, 개공과 고용인한테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03번 동그라미. 자, 개공은 고용인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 걸 입증을 해도 배상 책임을 진다. 그래서 그때 개공 책임 뭐라고 한다? 무과실 책임이라고 한다. 그럼 억울할 거 아니냐? 물어줘도 물어줬으니까 억울하니까 4번 동그라미 있죠? 손해배상한 개공은 고용인에게 뭘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도로 토해내라 이 소리예요. 내가 물어준 것만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이게 민사 문제라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형사 가시면 152쪽에 있어요. 형사상 책임 해서 2번 바로 보세요. 자, 개공 형사 책임이라 써 있고 1번에 있었죠. 법 제50조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둘째 줄 중개업에 대해서 법 제48조 49조 해당하는 위헌 행위를 했다면 행위자를 발하는 외에 그 개공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뭘 과한다? 벌금형을 과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일명 뭐라고 그래요 이걸요? 양쪽 다 벌 주겠다 양벌 규정 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내려오시다 보면 이제 그 4번을 보죠. 2, 3번은 필요 없어요. 4번. 자, 개공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형 선고받은 것은 이 법 위반 벌금 선고받고 선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뜻이고, 그 다음 5번. 그게 면책 규정이에요. 면책 규정.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추이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면책 규정이란 말이죠. 책임 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형사 문제예요. 이렇게. 오른쪽에 행정상 책임도 있죠. 또 자, 행정 책임은 간단한 겁니다. 행위는 고용인이 했죠. 어쨌든. 그런데 소공이면 걔도 뭐 받아요? 자격 처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개 보조는 안 될 것이고, 그렇지만 그를 고용한 누구도 개공도 등록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업무 정지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두 가지 형태예요.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 사례를 들어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만 그냥 내용을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먼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사례를 주었을 때 사례를 풀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희 이제 고용상 책임을 얘기한 것이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 다음 단원은 이제 156쪽을 가시면 되죠. 156쪽 챕터 4단원이죠.
일명 중개계약이에요. 중개계약. 여기는 이제 지금 이 페이지는 별로 볼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의의만 볼게요. 의의만. 중개계약이 뭐냐? 자, 1번 보시자고요.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과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체결하는 계약이래요. 그럼 중개의뢰인이 중개의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죠? 자, 부동산을 팔아주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죠? 뭐죠 이게? 청약이에요. 청약.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예, 팔아드릴게요 했겠죠. 승낙했죠. 그때 이루어지는 계약을 뭐라고 한다? 중개계약이라 한다 이거를. 그럼 이제 주체가 누구와 누구라는 소리예요? 개공과 중개의뢰인이 계약이 주체다 이 얘기죠. 그죠? 자, 근데 요 계약이 이제, 그럼 성격은 필요 없어요. 보지 마세요, 이거는. 성격 필요 없고. 시험과 거리가 멀어요. 그다음 구별 개념도 필요 없고. 넘어가셔서, 자, 158, 4. 유형도 시험과 거리가 멀어요. 쭉 지나가시면 돼요. 다만 이제 실제, 범위 실제 시험은 뭐가 나오느냐? 160조. 거기가 실제 시험이죠. 그럼 이제 2절로 오면 되겠는데, 자,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금방 누구와 누가 하는 계약이고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하는 계약인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우리 법에 있다 이거예요. 두 가지가. 자, 조문에서 보시면 22조와 23조에 있어요. 자, 22조, 23조인데 두 개가 우리 법에 있는 중개계약 형태예요, 이게.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23조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일반 중개는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거는요. 단순 참고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럼 두 개 보이는데 22조 보시니까 이제 일반 중개 계약서 있죠?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사항이지 중요하지 않다. 간단히 기억해요, 그러면. 일반 중개가 뭘까? 다시 말해서 중개 계약 형태가 우리 법에 있는데 그게 두 가지다 이 소리죠. 두 가지다. 자, 그럼 이제 중개 계약이라고 해놓고 첫 번째 계약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그래요. 일반 중개 계약이다.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자 이제 뜻만 알자. 자, 일반 중개인데 일단 우리 법에 있긴 하다. 그럼 어떻게 하는 계약인데 이거는 일대 다수로 계약을 한다 이 뜻이에요. 일대 다수다. 뜻이 뭘까요? 한 사람의 중개의뢰인이 말이에요. 부동산을 팔 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동네에 있는 개공한테 전부 다 내놔 이렇게. 다 내놨다가 가장 먼저 팔아준 사람만 돈 주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의뢰인도 몇 사람이죠? 한 사람밖에 없어요. 물건도 하나야. 근데 그 정보 아는 개공들은 많아 이렇게. 다 의뢰했다가 가장 제일 먼저 팔아주는 사람만 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 하고 있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화되었다,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 땅 팔아주시오, 업자가 팔아드리죠 요때 팔아주시오, 팔아드리죠 할 때 그 순간에 계약서 써본 적 있나요? 계약서? 없죠 그죠? 말로 하는지 항상. 그래서 말로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건 불요식 계약이다 그래. 불요식이다. 계약서 안 쓰고 말로 한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일단 자 문제는 그럼 이 계약이 우리 법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중개 의뢰할 때 이 계약을 해야 되나? 의무적으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 계약 체결 자체가 강제화돼 있냐 이거죠. 그런가요? 아니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임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원래 제가 금방 말로 한다고 그랬지 계약서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계약서 쓸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때 작성되는 계약서를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 중개 계약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거를 자 부르는데 작성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근데 이 작성 자체가 강제냐?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그냥 임의적인 사항에 그냥 불과해 이렇게. 그럼 작성할 수 있다고? 언제? 어떨 때? 어떨 때? 이거는 자 의뢰인 쪽에서 계약서를 써주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요청 들어오면 이때 작성할 수 있어요. 요청했을 때. 근데 요청에 따라서 반드시 쓸 의무 있어요? 그것도 아니라고. 요청이 들어와도 그것도 나 쓰기 싫어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부해도 어떤 처벌도 없고. 그럼 이제 써줄게라고 했다 쳐봐. 써줄게 그랬다면 과연 그 법정 서식은 법에 규정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계약서 양식이. 네? 이 양식은 법에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는 얘기를 내가 세 번째 하고 있어 지금. 세 번째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 얘기하고 있다는 이거 지금 나. 네? 양식이 있다는 얘기 세 번째 하고 있고 세 번째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고 직접 증거를 들이대고 있어 내가 세 번씩이나. 있어요. 그죠? 자, 있는데 그 양식만 써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의무는 아니다 이거지. 의무는 아니다. 있는데 의무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럼 흐름을 보세요.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자, 있긴 한데 일단 자, 계약 자체가 뭐래요? 임의적이죠. 계약서 막당 다 임의적이죠. 써도 되고 안 써도 그만이고 요청해도 그냥 내가 싫어. 그럴 수도 있고 양식이야 있지만 아니 왜 있지만 뭐야? 이것도 사용할 의무는 아닌 거고 이 말이에요. 그럼 흐름이 다 뭐야? 그냥 임의적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무런 처벌 사항은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다면 뭐가 중요해질까?
자, 규정 데이터를 썼죠, 여기. 여기다가 이제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기재 사항이 4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외우셔야 한다, 이거지. 네 가지는.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앞달 따라서 요게 외웠죠? 어떻게 써요? 거위, 수, 준,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죠? 거위, 수, 준. 딱 수준이 어느 수준이에요? 거위 수준이죠, 그죠? 그러나 거위가 똑똑합니다. 거위 똑똑해요. 닭보다 똑똑하지. 아니, 거위가 집도 지켜요, 시골 가면. 아니, 개하고 싸워 이긴다니까, 개가? 거위가? 아니, 개 대신에 집 지키는 거위 있어요. 거위 똑똑해요, 거위가? 걔 안 멍청해요? 응? 보신 적이 없나 보다, 거위를? 보신 적 있죠? 걔 똑똑해, 이게.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거위가. 걔 엄청 싸나워해, 또. 굉장히 싸나워갖고, 집 지킬 정도라니까 도둑도 못 들어와, 걔 거위 때문에. 막 물어요, 근데 어쩜 어렸을 때 물린 적도 있어, 엉덩이를. 거위한테. 막 그렇게 막 장난치고 그러다가 막 때리고 그러다가 막 달려들어서 막 울고, 엄청 무서워요, 달려들면. 이마를 딱 펼쳐갖고 달려들면. 그게 무섭다니까? 그리고 뭐 어린데 좋아해, 걔가. 그러니까 뭐 나쁘다 생각하시면 안 돼. 응? 네. 딱 수준이야. 우리는 무슨 수준이야? 거의 수준이야. 자, 책을 들어봤더니만, 자, 161쪽에서는 일반 중개 써있죠? 일반 중개라고 써있는데, 자, 어디 보시면 1번 보세요. 일반 중개 계약 작성이 뭐라고 써있어요? 임의성이랍니다. 임의성이라고 써있네요. 그럼 이제 1번에 보시죠. 법 22조는이라고 써있거든요.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일반 중개 계약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요청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의무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냥 필요면 안 쓴다고요, 이거는요. 그런데 자, 내려보시면 2번 보세요. 일반 중개 계약서 표준 서식 써 있죠? 자, 국토부 장관은 일반 계약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권장 사항이니까 역시 의무는 아니죠. 권장 사항이 불과하니까. 그럼 한 장을 더 넘기셔갖고 162쪽에 보니까 이제 거기 뭐 다른 건 볼 게 없는데, 자, 유효 기간 써 있죠? 원칙이 얼마라고 써 있어요? 원칙은 3월. 단 뭐가 우선한다? 약정이 우선한다 써 있어요. 자, 그렇긴 한데 양식을 한번 보고 올게요. 이제 한 장 더 넘기시죠. 164. 별지 14호라고 돼 있고 계약서 양식 보이시죠? 이렇게 있다고요, 양식이. 있지만 별로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 되거든요. 있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니까. 규정돼 있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아니다. 그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뭐가 중요해지느냐? 앞으로 돌아가셔갖고 161쪽을 돌아왔더니만 161쪽으로 양도로 3번. 자, 긴 거 보니까요. 자, 일반 중개 계약서 이 필수적 기재사항 써 있죠? 예, 그거는 별표해 두셔야 되고 외워야 되고, 그거는 암기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1, 2, 3, 4 이게 바로 뭐죠? 거위 수준이에요. 거자 어떤 겁니까? 2번 거래 예정 가격의 거, 위자가 1번 위치 및 규모의 위, 그 다음 이제 3번이죠. 중개 보수의 수, 준자가 4번 준설사항의 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위 수준 외우시는 거예요. 거래 예정 가격, 위치 및 규모, 그 다음 중개 보수, 준설사항, 거위 수준 외우셔야 돼요. 이거요. 이건 자주 물어봐요, 시험에서. 그래서 어차피 일반 중개는요, 대충 이해하셨다 그러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이거지. 응?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자, 그래 놓고 나서 중요한 게 나오죠. 이제 넘기시면 어디 가느냐, 이제 기본서 166쪽 2번 전속 중개 계약은 굉장히 중요해요. 2문제 이상을 출제한다고 여기서는요. 2문제 이상. 자, 중요한 건 좀 쉬었다가 가기로 하죠.